그 다음에 이제 기획 설계, 컨셉이 어느 정도 끝나면 기본 설계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제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제가 몇 가지 사례랑 아이디어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굉장히 꾸미고 싶어 하시잖아요. 애들은 약간 아늑한 공간을 좋아하고,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이렇게 민트색으로 따뜻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좀 침실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사례가 있고, 근데 나는 우리 아이가 좀 커서 공부하는 공간을 좀 저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아치 모양을 이제 공부방에다가 적용을 한 케이스가 되겠죠. 좀 창문 앞에서 책도 많이 읽고 우리 집 아이는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간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주택을 지으실 때 계단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단 하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공간 활용에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짐이 많고 수납할 게 많다. 그래서 이제 계단 하부를 굉장히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세요. 밑에 문 하나만 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창구로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수납장을 짜서 넣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차피 이제 층고가 낮고 아늑한 공간이니까 이제 좀 아늑한 공간에서 나만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책을 읽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편안한 공간으로 아이가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취미가 와인이나 이런 게 좀 많다 하면은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와인 셀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내 이제 일부를 조경으로 해서 이제 좀 실내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긴 하지만 이제 작게 화장실을 넣을 수는 있거든요. 샤워를 하거나 이런 건 어렵겠지만 변기가 들어가서 이제 게스트들, 손님들이 왔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욕실 공간을 꾸미는 아이디어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되게 책이 많아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실에 전면을 이제 전체적으로 책장으로 짜서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반대편 면을 이렇게 책장을 짜서 넣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락이 있는 경우라면, 다락 같은 경우는 층고가 가운데는 높지만 이 끝쪽은 낮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공간이니까 이런 데드 스페이스를 책장을 쓰시면 공간 활용에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같은 개념인데 계단이 있는데 계단실은 그냥 지나다니는 전이 공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책장을 짜 넣는 것도 좋은 수납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복도에다가 같은 전이 공간인데 책장을 짜서 넣은 경우고요. 이제 벤치를 만들고 그 하부 공간은 어차피 안 쓰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구석구석에다가 이제 책장을 짜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수납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수납을 하느냐,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 바닥에 단차를 올려서 이제 여기에 서랍이라든지 계절옷 같은 거를 보관을 하고, 평상시에는 많이 여닫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구를 짤 때 주변에다가 구석구석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짜서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잖아요. 혼자 사는데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 공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놓다가 여기에 있던 이 데스크를 빼서 이제 식탁이나 손님이 오면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 소파를 앞으로 빼서 이제 잠잘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을 같이 쓰는데 그래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폴딩 도어를 활용하면은 공간을 되게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원래 잠자는 공간은 상부가 그냥 비어져 있는데 이제 단차를 올려서 하부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공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 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택을 지으실 때 좀 좋은 건 창문을 좀 자유롭게 뚫을 수 있고 창문 앞 공간을 활용하는 게 되게 좀 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한두 군데 정도는 창문 앞에다가 이렇게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채광도 받고 취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항상 채광을 받으면서 카페에 온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할 수도 있고요. 창문 공간 앞을 잘 활용하는 게 또 인테리어에서 하나의 그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기획 설계에서 어떤 스타일로 가야겠다 이미지를 찾아놨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전문가와 함께 도움을 받아서 자재 선정을 할 때 예산을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보통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요 자재를 이따 추후에 마감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강마루로도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고 온돌마루로도 할 수 있고 원목마루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자신의 예산에 맞춰서 그리고 나는 어떤 분은 마루가 정말 중요하다 아니면 나는 마루는 그냥 내구성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이런 바닥 마감을 정하고 그다음에 벽체 마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렌치 모던에서 그 웨인스코팅은 기본적으로 몰딩을 돌리고 도장을 하는 게 기본적인 기법인데 이제 사실 도장 같은 경우에는 찍힘이라든지 아니면은 단가도 도장이 좀 더 비싸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필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 설계 자재 선정 단계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벽체 마감도 벽지로 할지 도장으로 할지 친환경 벽지로 할지 이런 걸 기본 설계 단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런 도어 디자인 같은 경우도 도어 종류가 많거든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원목 도어로 할지 MDF 도어로 할지 예산이 없으니까 기성 ABS 도어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협의를 해서 기본 설계 단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타일이 워낙 잘 나와서 옛날에는 이제 대리석으로만 이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는데 타일도 거의 대리석처럼 나오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연출할 걸 이제 예산에 맞춰서 타일을 선정하는 그런 설계를 기본 설계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